유럽 축구판을 뒤흔든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어도 선수 개인이 자유롭게 이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스만 판례 이후 계약 만료자들은 자유롭게 이적하고 계약 기간이라도 이적료를 통해 선수 이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제한이 풀리며 EPL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빠르게 유입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적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잉글랜드 국대 공격수 데런 앤더턴, 93 발롱드르 수상자 로베르토 바조, 아약스의 오베르마스 등을 영입 목록에 올렸으나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죠. 94-95 시즌 우승을 블랙번에 넘겨줬는데 이적 시장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니 클럽 안팎에선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설상가상 맨유는 리빌딩을 필요로 했습니다. 브라이언 롭슨이 팀을 떠났고 마이크 펠란, 폴 인스, 마크 휴즈도 이적했죠. 여기에 칸토나는 쿵푸킥 사건으로 95-96 시즌까지 징계가 이어지는 상황. 퍼거슨은 이 위기를 역으로 유스들이 자리잡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단 아카데미에 막대한 투자를 한 맨유는 여기서 나온 유스들을 대거 1군에 투입하죠.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데이비드 베컴, 게리 네빌 형제 모두 20대 초반에서 10대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유스들이 대거 중용되고 펼쳐진 95-96 개막전. 이날 맨유는 아스톤 빌라의 1대3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날 저녁에 있던 BBC 방송에 패널로 나온 앨런 한센은 꼬맹이들 갖곤 우승할 수 없다며 호평했죠. 1부 우승이라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라운드부터 클래스 오브 92, 퍼기의 아이들은 그 재능의 크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매 경기마다 맨유의 유스들이 보여주던 퍼포먼스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20살 베컴, 21살의 스콜스, 23살의 긱스의 골이 연일 터졌고 20살의 니키 버튼은 폴 인스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했습니다. 여기에 20살, 18살의 네빌 형제는 수비진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죠. 개막전 패배 이후 11월 초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여기에 징계가 끝난 칸토나가 합류했고 겨울의 이적 시장에서 앤디 콜을 영입합니다. 뉴캐슬과 치열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맨유는 12월 들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첼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3번 연속으로 비기고 리버풀, 리즈와의 더비 매치에서 2연패를 당하며 5경기 연속 무승으로 흔들리죠. 그 사이 선두 뉴캐슬과의 승점은 10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제 박싱데이의 성적이 중요해지는 상황. 1위 뉴캐슬과의 일전에서 앤디 콜이 친정팀의 비수를 꽂으며 2대0으로 승리. QPR의 2대1 승리를 거두며 뉴캐슬과의 승점을 좁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새해 첫 경기부터 토트넘의 4대1 참패를 당하고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맨유. 시즌 종료까지 15경기 남은 시점에서 선두 뉴캐슬과의 승점 차는 12점까지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퍼거슨은 뉴캐슬 케빈 키건 감독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겁니다. 언론에 다른 EPL 팀들은 뉴캐슬을 상대로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고 도발한 것이죠. 이에 키건은 맨유를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반드시라고 말하며 격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경기인 웨스트햄 원정에서의 1대0 승리를 시작으로 2월에 있던 4경기를 모두 쓸어담으며 뉴캐슬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맨유였습니다. 확실한 건 퍼거슨의 도발과 케빈 키건의 그 인터뷰가 있은 직후에 맨유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볼튼 원더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6골을 퍼부으며 골 득실도 뉴캐슬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회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슬슬 선두 탈환에 시동을 거는 맨유. 반면 뉴캐슬은 케빈 키건의 과민 반응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점 차는 4점까지 좁혀지죠. 그리고 3월 첫 경기 홈 전승을 기록하고 있던 선두 뉴캐슬과 맨유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사실상의 우승자 결정전으로 불린 이 경기에서 칸토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맨유였습니다. 이후 QPR 원정에서 1대1로 비긴 뒤 3월 20일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 드디어 맨유는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강등권 경쟁 중인 사우스햄튼 원정 1대3 패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이기며 시즌 종료까지 선두를 지켰고 최종전 미들스브러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뉴캐슬을 승점 4점 차로 꺾고 우승에 성공합니다. 2년 만에 우승컵을 맨체스터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 맨유, 그리고 그들의 미래 또한 매우 밝았습니다. 클래스 오브 92, 퍼기의 아이들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영입한 선수들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수비진에선 스티브 브루스가 팀을 떠났고 주전 미드필더 리샤프드 리즈로 이적했기 때문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영입한 선수는 올레 군나르 솔샤르. 그리고 시작된 96-97 시즌 개막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맨유는 이후 뉴캐슬 원정 0대5 패배, 사우스햄튼 원정 3대6 패배, 그리고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1대2 패배로 3연패를 당하며 12월 중순 7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12월 말부터 11경기 9승 2무를 기록하며 리버풀을 제치고 선두에 오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하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후 썬더랜드와 더비 카운티에 패하며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그리고 4월 19일 안필드에서 열린 노스트웨스트 더비에서 맨유는 3대1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결국 2경기 남은 상황에서 리버풀이 윈블던에 2대1로 패하며 리그 2연패에 성공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체 이적생 솔샤르는 이 시즌 전대회 19골로 잭팟을 터뜨립니다. 팀 내 득점 1위의 기록이었죠. 베컴은 윈블던 원정에서 넣은 초장거리 골로 유명세를 타더니 리버풀전, 토트넘전에서 중요한 골들을 터뜨리며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합니다. 이 시즌이 끝나고 맨유는 3년간의 리빌딩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공격진은 앤디 콜, 셰링엄, 솔샤르로 바뀌어 있었고 로이 킹과 스콜스, 니키 버트가 중원을 대체했습니다. 양쪽 날개는 긱스와 베컴 두 유스 출신들이 차지했고 네빌 형제와 로니 연세는 수비진을 탄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리빌딩을 하는 와중에도 두 번의 더블을 차지하는 등 더욱 강력해졌던 맨유. 그리고 이 시기 맨유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아스날이었죠. 1995년 2월 런던의 자존심 아스날은 9년간 함께했던 조지 그레이엄을 해고합니다. 선수 영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스날은 시즌 중에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날 이사회의 데이비드 딘 부회장은 일본 제1리그 나고야 글램퍼스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아르센 벵거를 청거하죠. 그러나 아스날 이사회는 프랑스 출신의 낯선 이름 축구 변방리그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94-95 시즌은 브루스 리오크 신인 감독 체제로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데이비드 딘은 왜 축구 변방의 지도자를 감독으로 추천했을까요? 딘과 벵거의 인연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S 모나코를 이끌던 벵거는 모나코로 가던 중 잉글랜드 축구가 보고 싶어 런던을 경유하게 됩니다. 코치 시절 구경했던 풋볼리그의 저돌적인 스타일과 팬들의 열정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찾은 구장은 아스날 홈구장 하이버리였습니다. 프랑스와 유러피언컵에서 돌풍을 이끌던 벵거가 경기장을 찾았다는 소식을 접한 팀 부회장은 그날 벵거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벵거의 명석함을 간파하곤 미래 감독 후보로 낙점하죠. 96-97 시즌 초반 브루스 리오프 감독이 2달 만에 경질되고 벵거를 영입할 명분이 생긴 팀 부회장.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벵거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클럽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죠. 벵거는 아스날 감독이 결정된 직후 인맥을 동원해 재빨리 선수 영입에 나섭니다. BA라는 벵거의 전화를 받고 아약스에서 런던으로 최종 행선지를 급변경합니다. 레미 가르드도 이때 합류하죠. 그리고 1996년 9월 22일 아스날 보드지는 벵거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계에 떨떠름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런던 일간지 이브닝 스탠다드는 다음날 일면에 아르센 누구라고? 라는 제호를 뽑아냅니다. 아스날 선수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그렇게 벵거와 아스날의 첫 동행이 시작됩니다.